이사님 다음 질문 바로 해볼게요. 네. 이제 ETF 이야기 좀 해볼까 하는데요. 네. 사실 저희 채널에서는 ETF를 많이 권유해요. 저희가 종목 우리 같은 초보 투자자들이 종목 선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. ETF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. 그래서 네. ETF에 관한 질문 몇 가지 해볼게요. 네. ETF가 펀드나 단일 종목보다 매력적인 이유, 뭐 기본적인 질문인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ETF는 뭐 대부분 ETF가 이제 그 패시브라고 해서 인덱스를 추종을 하죠. 네, 맞습니다. 근데 저는 이제 인덱스, 패시브하고 액티브하고 먼저 좀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.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람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자기가 시장을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죠.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오렌 버핏이 얘기한 거예요. 네. 사람들은 자기가 충분히 똑똑해서 시장을 이길 수 있고 시장을 저점에서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이 패시브하고 액티브하고 차이점은 패시브는 이 시가총액으로 대부분 이루어집니다. 시가총액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테슬라가 그 가격이 400불까지 갔었나요? 400불일 때는 나스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예를 들어 10%였다. 그래서 이 결국은 이 사람은 이 투자의 이 습성하고 맞지 않아요. 사람의 이 투자 행태는 사람이 투자하는 거는 이 감정에 따라가면은 이 투자에서 수익 나는 거하고 반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. 맞습니다. 내 돈이 들어가는 순간 감정이기 되면 현실을 파악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죠. 근데 인덱스에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테슬라가 쭉 올라가죠. 테슬라의 비중이 쭉 올라갈 겁니다. 나스닥에서 쭉 빠지죠. 물론 뭐 다른 종목도 빠졌겠지만 테슬라 더 많이 빠졌죠. 그래서 쭉 빠지면 테슬라의 비중은 줄어듭니다. 그게 뭐냐면은 결국은 올라가는 종목을 더 많이 보유를 하게 되고 빠지는 종목은 버려지는 거예요. 또는 나스닥 100지수에서 없어질 수 있는 거죠. 그럴 수 있죠.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그 한국 증시만 보더라도 10년 전에 탑10 종목하고 지금하고 맞아요. 거의 안 겹쳐요. 완전 그 네. 포스코 같은 경우는 네. 완전 없어졌잖아요. 그렇죠.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또 더 없어요. 그렇죠. 네. 완전 다르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사람이 이제 확증 편향이라는 이제 뭐 심리적인 요인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 대한 그 애착이 생겨요. 제가 아까 애널리스트 말씀드릴 때 계속 보다 보면 이뻐 보인다고 말씀드렸듯이 종목도 자기가 계속 들고 있으면 이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습성 때문에 이게 시가총액이 줄어들고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데도 자기는 계속 보유하거나 빠지면 더 사야지 하면서 물타기 하다가 결국은 복구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는 거죠. 그러니까 20년 전에 한국의 그 탑10에 있던 종목들 지금 다 어디 있나요? 그거 보시면 정말 잘 고르지 않으면 그게 어려운 건데 사람들은 잘 고를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내가 대형주 샀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장기 투자를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그 종목을 고르는 그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종목을 고르는 것보다는 그 인덱스를 골라서 시장의 흐름에 같이 편승해서 투자하는 게 그 성공 확률을 훨씬 높일 수 있다.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건 인덱스 그리고 ETF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사실 당연한 이야기긴 한 게 그 월가의 대장들도 종목 선정을 잘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렇죠. 네,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ETF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. 네. 이어서 또 질문해 볼게요. 그 ETF 시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ETF 시장 더 어떻게 확장될까요?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? 그 ETF가 사실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. 그러니까 미국이 30년 됐고 한국이 20년 됐거든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빨리 엄청나게 커졌죠. 근데 이 커진 성장의 배경을 보면 일단 시작점을 보면은 미국이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그 스트레이트라는 운용사가 그 제가 아까 ADR 말씀드렸죠. 펀드를 DR처럼 올려야겠다. S&P를 DR처럼 올려야겠다. 그래서 SPDR이 된 겁니다. 맞아요. SPDR. 그래서 스파이더가 되고 그게 최초의 이제 ETF. 그래서 이게 이제 DR 형태로 올리다 보니 장점이 많은 거예요. 뮤추얼 펀드보다 이거는 굉장히 투명하게 매일매일 그 설정 환매를 할 수 있고 매일매일 실시간 기준가를 볼 수가 있고
여러 가지 투자 장점이 있고 유동성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투자자들한테 스스로 학습해서 만들어주는 예, 그러면서 이 ETF 시장이 계속 진화를 한 겁니다. 결국은 그러면서 커머더티도 들어오고요, 실물 ETF도 들어오고요, 그 다음에 이제 그 레버리지 인버스 같은 파생형 ETF가 들어오고, 그 다음에 이제 액티브 ETF, 뭐 아크 같은 그런 액티브 ETF도 들어오고 막 그러면서 운용사들도 원래는 처음에 한두 개밖에 없었는데 과거에 이제 운용사 중에 잘 나가던 이제 피델리티나 뭐 그 다음에 그 패시브로 유명한 그 어디죠? 아무튼 뱅가드, 뭐 이런 데도 들어오고 그냥 연합군이 형성이 되는 거죠. 자동으로. 예,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커졌고 이 ETF는 진화하면서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낸 거예요. 이 진화의 과정이. 그렇죠. 예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수 있고,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. 예,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워렌 버핏 경우도 그 자기가 몇 년 전에 유언을 남겼거든요. 예, 자기가 죽으면 이 와이프한테 남긴 유언인데 이제 다른 거 하지 말고 S&P 500 추종 ETF를 대부분 담거라. 네,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. 예, 그래서 결국은 워렌 버핏도 아는 거죠. 이게 S&P 500을 이기는 게 되게 어렵다. 인덱스를 이기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. 그래서 그 워렌 버핏이 그 매년 주주 서한을 보내잖아요. 그 주주 서한을 보면은 내가 지난해에 S&P 500을 왜 못 이겼는지, 예, 거기에 대한 이제 얘기예요. 그러니까 이 S&P 500이라는 이 정말 아까 말씀드린 메이저리그, 이거를 쉽게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그런 포커스로 종목 선정보다는 액티브한 것보다는 패시브한 게 좀 확률을 높일 수 있다. 예,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ETF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요. 반대로 ETF에 대해서 또 주의해야 할 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? ETF는 사실은 운용사가 이 ETF를 상장을 하고 상장하고 나서 자기 홈페이지에 보유 종목을 다 공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. 네. 한국 거래소도 그렇고요,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. 그게 ETF의 바로 엄청난 장점이죠. 그렇죠. 그래서 저는 ETF 상장을 해봤었거든요.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뭐 경험해봐서 잘 아는데 결국 ETF는 보유 종목을 볼 수 있고 이 추종하는 인덱스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대로 좀 파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뭐 ETF가 굉장히 많은데 얘가 궁극적으로 투자하려고 하는 대상이 뭔지,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의 특성이 뭔지, 그리고 이 운용사가 이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, 그 다음에 뭐 당연히 트랙 레코드도 봐야 되겠고요. 뭐 거래량이나 뭐 유동성, 그 다음에 뭐 운용 보수, 뭐 이런 이제 다각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정량적인 부분을 좀 체크를 하고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. 네, 알겠습니다. 다음 질문부터 해볼게요. ETF도 또 한국이랑 미국을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한국 ETF 시장 그리고 미국 ETF 시장 어떻게 다른지, 당연히 뭐 미국이 메이저리그니까 더 크겠죠. 왜 또 미국 시장의 전망이 더 좋을지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들도 부탁드려요.